진주 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전 부산일보 서부 경남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까지. 춥습니까? 예, 굉장히 추워서 달달 떨다 왔었죠. 저는 뭐 안에 있다 보니까 별 잘 모르겠고 굉장히 춥더라고요. 오늘 또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우리 이슈에 최민국 진주시의회 뭐 부위원장님 국가에 오지 좀 변하신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슈를 매주 좀 합시다. 예. 매주 하고 있죠. 이슈를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이슈를 지역에 이 만들어가지고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좀 자주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겸령을 선포해볼까?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매주 마시고. 겸령을 선포해가 이슈를 만들어가 이슈를 지역 겸령 이런 걸 선포해가. 자, 오늘 이슈 우리 최민국 우리 의원님이 그 지난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나 하셨죠. 네네. 예, 오늘 그 이야기를 그냥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뭐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에 우리 그 평론에서도 다루었던 한국국제대학교 네. 폐교에 따른 배교 부지. 예, 부지에 폐교 따른 활용 방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자체가 나설 때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 폐교된 지가 이제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됐죠. 예. 그러면 1년 6개월이 지났고 우리 바상관제 변호사가 그 입찰을 한 10여 차례 지금 진행을 했는데도 우리 문산읍에 있는 본 캠퍼스는 계속 유찰이고. 예.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기숙사는 진주 학사는 진주 학사도 매각됐고요. 매각됐어요. 리버사이드 네. 건물도 매각됐고 매각됐어요. 녹지 빌딩 매각됐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평거동에 있는 부설 유치원 유치원. 거기는 아직 매각이 안 된 걸로. 그거는 위치가 좋은데 그죠? 네. 하여튼 이제 좀 작은 규모의 부동산들은 원체 지금 값이 싸게 나오니까 분야 저 입찰이 다 되고 있는데 본 캠퍼스 부지는 캠퍼스가 여전히 덩치가 커서 예, 금액도 비싸고 덩치도 크고 그게 용도에 뭐 대한 부분도 있고 처음에 한 900억 가까이 되다가 지금 유찰돼 갖고 지금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300억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 의원님 말씀은 그 한국국제대학교를 이대로 두기는 어렵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들은 수년간의 임금 체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신용불량자로 내몰렸습니다. 이들은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우리 시민으로 그들의 생존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국제대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진주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국제대가 지금까지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측면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오은 발언한 것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활용하자 저렇게 활용하자에 대한 부분은 언론이나 또 지역 정치권에서 많이 발언을 했고 제가 이번에 주장한 내용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한국국제대가 있음으로써 우리 진주시에 도움이 됐던 내용들을 조금 그 지난 과거에서부터 설명을 좀 쭉 드렸어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희 그 국제대 같은 경우는 국제대가 존재를 하는 이유만으로 한 6천여 명의 구성원들이 일단 문산읍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 주셨던 그 진주 학사 거기에 지금 아주 진주시 원도심의 대표적인 공간이 그 개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동 지역에 한국국제대학교 학생들이 진주 학사를 기숙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저녁 시간이라든지 그쪽 일대의 지역 경제에도 분명한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또 있고 또 이번에 5분 발언 내용에 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공적인 역할을 해왔던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제대 체육관에는 그 우리 본부장님하고 당주님도 아시다시피
올림픽 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 그리고 송세라 선수 그 펜싱 그 선수들이 의 모교이자 훈련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경남 전체의 최대 펜싱 연습장이 우리 한국국제대학교에 있었는데 거기들은 선수들 아마추어들 할 것 없이 우리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연습장으로 제공됐던 부지가 지금 폐교에 따라서 아예 사용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이게 우리 스포츠 산업 발전에 있어 사실은 우리 진주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2명이나 나온 스포츠 종목이 드물거든요.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대학이 폐교하면서 이제 그런 인프라도 사라진 게 사실이고 일단 청년 유출을 네.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주 원인이 될 수가 있지. 6천 명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녔었는데 플러스 사실 좀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 한국국제대학교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도 상당하지요. 한 200억 가까이 되는 200억 거는 가까이 되는데 이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시던 이분들이 대학 폐교함에 따라서 이제 임금 체불이 5년, 6년, 7년씩 되면서 이제 신용 불량자로 또 내몰리기도 하고 아주 그 경제고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진주 시민이고 뭐 사립 대학교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적인 업무를 받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금 정산도 우리 학교 본캠퍼스 부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처리를 못 해주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민간에서 전혀 지금 타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지자체가 좀 나서야 된다. 일단 그 국제대회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일단 민간에서 현 용도 그 학교 부지라는 그 용도가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그 300억이 넘는 더 될지도 모르는 그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학교와 관련된 용도로 뭔가를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분명하겠죠. 그게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1년 6개월이 지났고 한국국제대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정말 적지 않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일단 좀 실질적인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최 의원께서 일단 진주시 적극적인 대응을 좀 촉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의 반응은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없는데 당일날 우리 그 지역 언론에서 그 온 발언을 이제 취재했고 또 취재한 내용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 서경방송 예, 서경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이제 그 인터뷰를 땄더라고요. 근데 뭐 현재로서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검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경솔하게 인터뷰를 5분 발언한 내용을 그날 당일 바로 그렇게 무짜듯이 자를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단계거든요. 우리 민간에서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 그 저 앞에 또 그 국도 33호선입니까? 그 앞 많이 지나다니시지 않습니까? 국도 2호선. 국도 2호선입니까? 그 보시면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참 보기 미만할 정도로 이제 흉물로 진행하고 근데 있는 이걸 게 진주시 보고 살아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현실적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요 앞에 사례도 있어서 민간 부분에 대해 진주시가 시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한 사례도 있어요. 그죠? 영남백화점 사태 같은 경우 한 20-30년 만에 끌던 그 영남백화점을 사서 지금 성북동 사무소하고 뭐 유가 지원 센터가 짓고 있죠. 네. 그건 진주시가 민간 부분에서 부도난 도심의 큰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정리하고 인수해서 그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현실적이고 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만은 학교 부지로 그대로 이렇게 묶어놔가지고는 그죠 누가 사겠어요? 안 사지. 그래서 이걸 진주시가 최 의원이
뭐 5분 발언을 할 때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부지 및 건물의 활용 방안을 넓히는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소리라도 해야 예? 그 민간에서 뭐 달라들든지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학교가 지금 망해가지고 학교 망한 학교를 갖다 누가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고 하니까 행정력 지원이 뭐냐면 꼭 진주시가 11호가 사라 그게 아니고 만약에 누가 하면 다른 걸 하고 싶다 용도 변경을 좀 해달라 그거 쉽게 해주겠다. 그런 경우에 행정지 그게 행정지 지원이지. 그건 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그 뭔 소리야? 아니 이거는 시가 그 지역의 용도 변경. 경상남도에서 어쨌든 간에 당연히 근본적인 문제는 진주시가 만약에 진주시 보고 뭐 나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하든 거지. 어떻게 하든 이제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 뒷받침을 하겠다. 해야 된다. 네. 요는 1000명이라도 해야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아 이거 사가지고 요양원이라 할란가 싶지. 지금 학교 부지도 그대로 용도를 제한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안 달라들지 당연히 학생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는 5분 발언한 한 부분은 저번에 조인신 의원도 이제 그 부분을 네. 말씀을 하셨고 네. 이게 이제 표결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고 여전히 거기에 근무했던 교직원들은 아직까지도 임금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그 경제난을 또 겪고 있고 이게 이제 그냥 시가 할 일 안 할 일 이걸 떠나가지고 지역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만 꼭 나서라는 게 아니죠. 지금 정치권에서 나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섰기 때문에 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뭐 행정적인 도움을 주든 아니면 매입을 다른 데 매입을 할 사례가 있으니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럼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다. 근데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이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관계자가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과장급이 나오는지 국장급이 나오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이걸 바로 이렇게 시가 뭘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방식의 부담이 된다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멘트들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주시의 문제지 이게 뭐 국제대학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그 5분 발언 이후에 평상시에 이렇게 알고 지내는 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좋은 5분 발언을 했다. 시민 이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한국국제대 동문이나 한국국제대 관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주시 주요 현안으로 이제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파악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5분 발언을 할 때 시의에서 보통 5분 발언을 하면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한국국제대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해왔고 그 기능이 사라짐으로 해서 진주시가 어떠한 좀 이게 뭐 불이익 혹은 뭐 원도심 활성화에 좀 더 좀 악화시키는 걸 가져오고 또 진주의 스포츠 아까 박상영 선생님 펜싱 선수라든지 그 진주가 가진 그 어떤 스포츠적인 위상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냥 표결가 됐다고 해서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 일 아니니까 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안을 대해온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반성을 좀 하게끔 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 그렇다면 어차피 도의회 조현신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민국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고 이러면 일단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 행정에서도 지평부에서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제가 들으려고 온 거거든요. 그 앞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한국국제대를 매입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인신 의원하고 이야기할 때 충분히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누가 민간에서 그걸 사가지고 아무 돈이 안 되는 그런 거 할 수 있겠냐. 민간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게 그 용도 변경이 된들 그 어마어마한 부지 면적과 건물들 감당을 또 어떻게 할까 뭐 추가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이나 뭐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민간에서는
그 공공에서 저 큰 걸 한목에 사기는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그건 진주시 입장에서도 저걸 사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뭐를 뭘 할지를 고민을 고민을 해보고 하자. 분리 매각도 그렇습니다. 분리 그런- 매각도 예. 충분히 생각해줘야 되고 하다 못해 지금 핵심 도시 제 생각은 그래요. 핵심 도시에 상업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핵심 도시 상업 지역이 없을 거예요, 뭐 일종 술집 이런 게 들어갈 수 없잖아. 그다음에 뭐 그렇잖아. 여관 모텔 뭐 이런 거 허가도 안 나잖아요. 네. 호텔만 있지, 비즈니스 호텔만. 그런 상태니까 그 문산 일대에도 숙박 시설이 없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민간에서 만약에 뭐 사서 뭐 하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래 돼야지. 만약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주시가 어차피 교육부 재산인데, 그죠? 교육부 재산이죠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 캠코가 있나? 캠코 현재 자산관리공사. 자산관제인이 그 자산 매각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기술사 같은 경우는 뭐 사학재단에서 뭐 한 100억 넘게 투자를 한 거고 이게 그냥 누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만 되풀이 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정이나 도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데서 그 공간 자체를 이제 어차피 매각을 하면 용도 변경을 한 이후에 그냥 우리 좀 진주를 대표하는 어떤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좀 큰 계획 같은 밑그림 같은 걸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계속 이제 도의회하고 시의회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도 해보고, 본부장 말씀처럼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매입을 한다면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용역 많이 하잖아요. 그거 뭐 한 1억 정도 하면은 그 용역할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시가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 공간을 꼭 학교 부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사무용 해가지고 진주를 대표하는 어떤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그런 데 경남도도 관심을 가지고 진주시하고도 좀 협의를 해가지고 뭐 방안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그 최근에 우리 지역 인근에서 폐교된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한 사례를 좀 찾아봤거든요. 우리 있습니까? 전남 강진군에 성화대라고 폐교를 했습니다. 폐교 11년 만에 강진군이 그 부지를 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플랫폼, 청년과 관련된 공간으로 이제 구성을 해보겠다. 그 전까지는 뭐 말씀대로 용역도 하고 뭐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수많은 의견들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사업이 본격화된다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남원의 서남대학교라고 또 폐교하고 또 있습니다. 서남대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 남원 캠퍼스로 또 활용을 하는 사례도 뭐 있긴 그거는 있습니다. 지자체와 관계없는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나서는 경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건축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손에 타고 때가 탈 때 오히려 그 수명이 더 길어지는 거지. 지금처럼 무방비 상태로 방치시켜 놔버리면은 나중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매입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지자체에서 깊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고민을 하고 한번 그걸 해봐라. 네, 뭐 어차피 이제 지적 개발을 이 해보든지. 문제가 뭐 1년 6개월 만에 어찌든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지역의 진주의 해난이 될 수도 있는 거. 어찌 보면은 진주의 해난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역별로 보면 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이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으면 앞으로 계속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리버사이드가 매각이 됐다고? 예. 이야, 그거는 지금 호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뷰가 좋지 않겠습니까? 뷰가 최고지. 네, 근데 뷰도 좋고 몇십 년 됐는데 네, 지금 그것도 문제가 개발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그 문산 캠퍼스 본 캠퍼스도 분리 매각 쪽으로 안 하면 저 큰 덩치를 진주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근데 이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부 지침상 예. 감정가의 50% 미만으로 판매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지침상. 근데 뭐 계속 유찰이 되니까 계속 다운 되니까. 다운 되니까
파산 간재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 교육부 지침은 그렇지만 이 파산법정 처리를 하고 뭐 우리 국채도 변제를 해야 네,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할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수 의향자가 나타나면 분리해야지 뭐. 분리는 아직까지는 안 뭐 되고. 그거 되는 건 없는데 50% 미만이라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있다.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매수 의향자가 지금 중요한 거라. 그러면 금액을 더 다운시킬 수도 있는 그 것이고. 누구든 간에 저는 의제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경남도가 저걸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뭐 경남도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든지 그거는 이게 지자체 혹은 이제 관객단체장들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방법은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난 오히려 문제였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행정이 가져가는 부담은 더더욱 커질 더 거거든요. 커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건물도 그러니까 낡아지고 내년에 뭐 지방선거에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슈화를 예를 들어 시키는 것도 저는 지역을 위해서는 이걸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또 공론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 내비두는 거 무관심 이게 제일 겁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민국 의원이 좀 이번에 5번 발언을 한 게 좀 시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저 또 도의회 조현신 의원님께서도 또 다뤄주시고 했으니까 또 경남도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조현신 의원님하고도 앞으로 좀 요 분야에 소통을 한번 소통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이슈 시간에는 우리 최민국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빼먹지 말고 매주 좀 합시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자, 위클리 이슈 하겠습니다. 네. 그 경남도 인재 개발원을 그 뭐 어디로 이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다뤘는데 최근에 그 강민국 국회의원이 그 박한수 경남도지사를 면담을 했답니다. 네. 면담을 해가지고 경남도 인재개발원을 진주 중앙중학교 자리로 좀 이전을 하자라는 그 제안서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재 이제 중앙중학교가 이제 초전동으로 이제 신설로 이전을 하고 나면 네?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경남 인재개발원을 이제 이전을 하겠다,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 이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인재개발에는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또 영향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중앙중학교가 지금 초전동에 그 한국 폴리텍 진주 캠퍼스 옆에 있죠, 그죠? 네. 그것도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단 말이야. 아파트 단지가 옆에 초전인데 뭐죠, 그 해당된데요. 거기에 옮기려면 이제 개발원을 그럼 뭐 박한수 도지사가 이야기했던 빌딩 숲에는 안 된다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오히려 더 도심인데 이제 빌딩 숲으로 들어가. 지금 오히려 지금 그 서부청사에 있는 것보다 더 빌딩 숲인데 그게 어떻게 맥힐란 그건 모르겠네. 뭐 일단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제 그런 내용을 제안을 한 거고 국회의원 그 강민국 의원은 일단 진주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 또 뭐 그와 더불어서 또 경남 지역에 또 안에 또 지자체가 또 현재 뭐 한 6개 지역에서 치열하게 유치 경쟁하고 있고 하고 있는 뭐 부분이 하면 또 나중에 지역 갈등도 우려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인재 개발은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하대동에 위치한 진주 중앙중학교 부지 시설을 활용을 하고 중앙중학교는 초전동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뭐 동창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차피 이야기를 학생 수요가 있는 곳으로 학교가 가야 되니까 예. 지금 현재 하대동은 그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그게 학생이 없어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학생들이 있는 곳은 신규 택지가 공급된 초전동 예. 일대, 그다음에 핵심도시 일대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게 학교 수요 면에서 보면 그런 건 바람직한 현상인데 문제는 도지사가 이제 진주 그 지금 서부청사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도심지가 아닌 쪽으로 옮기고자 한다 그런 의향 같으면 이게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차라리 뭐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뭐 진주 한국국제대 캠퍼스를 이용하는 방안 그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데. 뭐 교육 관련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강민국 국회의원하고 박한수 도지사가 만났고 이제 의향서를 전달하니까 박한수 도지사가 뭐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인재개발은 이전 논의는 있었으나 현재는 기존 인재개발은 시설 활용 방안을 찾는 것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진주 지역 학교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강민국 의원과 뭐 좀 대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그 만남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내년 선거 끝나봐야 알겠네, 그죠? 또 선거야. 선거 끝나봐야 맨날 선거 끝나면 모든 게 선거 그 진주 대전 고속도로 그 선거 몇 번 치러가 된지 압니까 지금? 하기사 뭐. 네, 다음 이슈는 이제 그 경남일보 경일 포럼에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께서 아마 그 사천 장원대에서 사천에다가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를 개교를 했지 않습니까? 3월 7일 날 개교를 했거든요. 야, 이게 개교를 하는구나. 예. 나는 교육부에서 제대로 된 의식이 있는 교육부 같으면 절대로 허가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걸 허가를 해줬다고? 3월 7일 날 개교했습니다. 나는 진짜 우리나라 교육 정책 이거 참. 그래서 이제 혜택도 상당합니다. 장원대는 신입생들에게 그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천시도 일부 금액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월 40만 원 정도의 월세도 제공을 한다. 이 밖에도 자기 개발 지원금과 해외 연수 비용 등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게 윤창술 교수의 이제 지적은 이제 이러한 사항 자체가 호환성이 없는 톱니바퀴가 서로 바꿔 낄 수 없는 이런 톱니바퀴는 잠재적으로 보면은 이제 불량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사천시가 국립장원대 사천우주항공 캠퍼스를 개교한 부분이 좀 장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에 목숨을 걸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경상국립대 교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복 투자, 국가적으로 경쟁이 좀 우려가 된다. 아니 우려가 아니고 현실화된 거지. 현실화. 쓸데없이 말이야. 내는 지금 그 우리나라 이 교육 정책이 전국에 있는 국립 사대가 옛날에 전부 선생님 만들어내는 양성학교 그것도 특수 목적 대학인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의 정치인 내지는 정치인들이 그 뜻에 의해 갖고 뭐 교원 전문대 교원대를 만들고 교원대 만들고 그다음에 전국 국립대 전라남도의 국립대 및 사립대의 공대들이 얼마나 많아 학생들이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다가 사실상 국비 사실상 우리 국민의 세금을 풀어본 한정공대를 만드는가 하면 이야 이게 참 이 국가적 낭비 이걸 누가 단죄를 해야 되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민원 국립장원대 총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경상국립대 교수회가 이야기하는 중복 투자 소모적 경쟁이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프랑스 툴루즈 우주항공 특별도시 안에만 해도 대학이 4개가 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대학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상대하고 뭐 차별할 것은 차별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는 이 작은 나라에 또 우리 작은 경남도 안에
영재 학교를 자꾸 많이 만들면 영재가 자꾸 생기집니까? 예? 그렇죠. 영재 학교를 10개쯤 만들고 그 100명씩 뽑으면 영재 학교가 그래 1000명이 나오냐고. 그래서 사천 우주 항공 캠프에서 개교할 때 이게 저희들이 위클리에서 한번 달았습니다. 그때도 우리 본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교육 정책이. 그래서 일단은 그 사천시에 별도로 사천 우주 항공 캠퍼스를 구축한 거는 시대의 흐름에 사실 1도 1 국공립대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떠나서 사천시와 진주시는 진주 경상대와 경상국립대와 사천시의 거리는 공중에 올라가면 뭐 1cm도 안 되고 공중에 올라면 1cm도 안 돼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바로 옆에 인접이 있는데 또 이제 창원에 있는 창원국립대가 국립창원대가 또 뭐 자기들의 그 발전 전략을 세운다고 사천에다가 캠퍼스를 우주 캠퍼스를 항공 우주 캠퍼스를 만든다? 아이고 그래서 답답하게 참. 경상국립대학교 그 윤상술 교수가 이제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거는 자신이 볼 때 기초지자체 선출직의 이기주의가 작동한 결과물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1도 1 국공립대 추진을 정지시키는 굉장히 좀 문제가 적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기고를 통해서 그런 주장을 했다. 좋은 지적인데 예. 참 이 내용을 보면 참말로 안타까운 내용이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지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 있는 거는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이 정도만 넘어가고 다음에는 그 뒷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심하죠. 참말로 한심합니다. 자꾸 한심하다 소리 하시고 아이고 한심해라. 기업령을 발동할까 보다. 계속 기업령 이야기 지금 마무리될 시점에 그 다음에 진주 문산의 동물 화장터 건립을 놓고 그 찬반 논란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산이 어디다 한다는 거죠? 이게 위치 소문이 문산 이제 소문이 373 일대라고 번지가 373 일대인데 정확하게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화장터 건립한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뭐 생존권, 뭐 학습권 등을 위협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동물 단체들은 이제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찬성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주시는 찬반 의견을 청지 후에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예. 반대가 심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뭐 허가 여부는 어차피 뭐 진주시가 이제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향후에 이 부분이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 진주평로 위클리 이슈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그 진주시 의회에서 그 5분 발언한 게 한 4분 정도의 시의원들이 네.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이슈 시간에 우리 최민국 진주시의회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민국 의원께서 한국국제대학교 부지 폐교 부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진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하셨고 강묘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죠. 강묘영 의원께서는 그 우리 지금 내동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설치와 관련해서 소각장과 관련해서 진주시가 좀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촉구 예. 그 설명이죠. 좀 생각보다 강력하게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그다음에 신석영 의원께서는 농업인들의 건강권을 위한 그 전력 화장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이제 들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생리 현상을 이제 해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다.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 마을 해관까지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 막 몇십 분씩 걸리고 이러니까 그게 조금 예전에는 예. 친자연적으로 다 해결되는데 그죠? 이것도 이제 하우스나 뭐 각종 농업 현장에도 이제 뭐 각종 그 뭡니까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었는데 농업에는 뭐 건강권 그리고 또 노동 환경 개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 타 지역 남해 어령 거제 함양 그다음 밀양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도비 보조를 좀 받아가지고 들녘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있답니다. 들녘이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수백 군데 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대표적인 혹시 그거 저 전시성 행정 이런 거는 가능할까? 실질적인 효과 되나요 이거? 들녘이 한두 군데 말이지. 일단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양혜영 경제복지위원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제목은 행사성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예산 편성을 촉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그 우리 진주시의 그 행사 축제, 네. 행사용 축제가 전국 한 75개, 75개 시에 비교를 해보니까 전체 예산은 1.8% 수준이랍니다. 상당히 좀 동종시 가운데서는 이제 가장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교부세를 받는 데 있어서 페널티를 이제 해마다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든 게 진주 난강 유등축제와 농식품 박람회 등을 예산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그걸 좀 제조를 해라. 네. 그래서 우리 축제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행사성 축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진단을 하자라는 게 이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민국 의원, 강요영 의원, 신석영 의원, 양혜영 의원이 진주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셨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